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2025년 새해 관심용어 리스트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수는 계속적으로 안 좋죠.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지 우리가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건데, 계속적으로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으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627 계엄 사태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올라왔지만 다시 또 한번 추세선을 맞고 밀려 내려왔어요. 이제 그렇지만 월말에 이제 양봉 하나 딱 뜨면서 이번 주 흐름이라든지 신년 출발이 이제 700대를 회복하는 그림으로 간다면 그래도 적어도 하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시장은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시장에서 종목들은 그래도 반등력, 사실 거래대금 같은 게 받아주지는 않고 있는 시장은 유지되고 있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상승률 이런 부분들의 퍼센트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한번 압축을 해가지고 지켜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바이오 쪽이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관심주로는 한올바이오 파마, 요 정도가 가장 반등이 나왔을 때 한올바이오 파마와 유한양행, 바이넥스가 가장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되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선을 이번 주에 돌파해서 안착을 할 수 있느냐가 일단 관점이 될 수 있겠고, 가장 강한 종목은 한올바이오 파마였어요.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이번 주에 이 상승 기조가 나왔던 이 부분의 가격대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이번 주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4만원대 회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다시 되돌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보고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개인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기관 외인이 사주는 수급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유한양행을 간단하게 보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관점 유지가 되고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가 수급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대부분 좀 외국인이 매수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반전 부분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외로 12만원 선 정도라면 유한양행을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12만 선을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림들이 한 달여 동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움직임에 돌파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로또주라고 해야 되나요? 또 추가적인 부분들로 본다면 네이처셀이라든지, 네이처셀이 굉장히 강도 있게 보이다가 지금 추세선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들,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종목으로서 봤을 때 네이처셀을, 혹은 이제 메디포스트, 최근에 이슈가 있으면서 메디포스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첫 번째 눌림이 나왔다가 메이저 라인에서 반등이 그래도 꽤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쌍바닥이라든지 한번 재차 눌리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요 정도로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주말에 로봇에 대해서 호재 이슈가 나타났었죠. 주말 이제 금요일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금요일날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15만 2천원대에서도 우리가 방송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올라와 주면서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는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이슈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1대 대주주가 된다라는 부분들 이슈가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봇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 혹은 호재성 움직임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 클로봇이라든지 뭐 시메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사면, 그 다음에 SPG, 뉴로메카, 뭐 요 정도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봇주들이니까 요 정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면은 수급 상태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시장 약세에서도, 코스피 약세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에요. 여기서 가장 지금 관심이 있고 강한 종목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마리솔루션, 그리고 하나오션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미포가 있고 또 한국조선해양도 있지만 각도상이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당장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긴 하죠. 옆으로 계속 기면서 또 추가적인 고가가 나온다면 돌파 매매 관점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가져가는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26만원 선 기준점에 11선 정도 수준의 눌림이 오는 걸 좀 기다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제 개인적으로 12만원대 13만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굉장히 고려를 해보다가 그냥 지나쳐서 넘어왔는데, 굉장히 생각외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가 이제 11선 구간이기도 하고, 최근에 있던 직전 고점, 그리고 최근 일주일, 지난주 일주일 동안 지지했던 자리도 15만 5천원 정도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이 자리는 상장 이후에 고가를 만들어내고 첫 번째 나오는 반등의 고점과도 연결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현대마린솔루션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번 주에 시가 갭이라든지 수급이 붙는다면 이제 고가 돌파, 이 박스권 돌파로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승이 굉장히 급등을 한번 여기서 보여줬었죠. 22% 정도의 급등까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16%의 급등 나왔어요. 나왔다가 41,000원을 찍고 밀렸는데, 생각으로 34,000원대 이하로 굉장히 좀 많이 좀 밀렸었죠. 사실 이 정도 자리는까지는 안 밀리고 움직여주는 게 더 강세였는데, 아래쪽까지 빠졌다가 또 다시 다 회복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38,0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하면서 조선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양자 컴퓨터는 사실상 지금 접근을 바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위치긴 합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과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반영을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첨단소재, 제가 일단 지금 대장주로 있고, KCS 그리고 ICT-K 정도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인맥 정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서도 오리엔트 전공도 급등을 했었고,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오리엔트 시리즈, 오리엔트 바이오, 전공 요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타코라든지 뭐 그 이후에 동성건설 이런 쪽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이제 인맥 관련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긴 좀 그렇고, 장중에 움직임이 있을 때 단타 정도로 좀 보다가 정세의 움직임이라든지 시장 상황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같은 이재명 관련주라고 해도 새로운 종목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잠룡이 하나가 또 나오면서 다른 관련주가 나오는 게, 그때가 아무래도 좀 접근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 부분들은 이쪽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재건 쪽에서는 사실 이제 범양건영이 제일 먼저 올라왔고 제일 강한 종목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메이저 라인까지 좀 밀려있는 상태고요. 위에 이제 3,700원, 4,000원 언저리 구간에서 쌍봉을 만들어내고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그래서 현재 2,200원 정도 수준대 그 정도까지 이제 지켜내주고 또 다시 한번 반전을 실현하는지 요 정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좀 접근을 해오기 괜찮은 종목은 이제 전진건설 로봇, 그리고 이제 대동기어 정도. 전진건설 로봇이 최근에 지난주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여기서 흐름이라든지 수급 굉장히 좀 좋게 올라왔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 눌림이 나오면서 기준이평 11선 매매, 상장 이후에 고가였던 자리가 29,000원, 3만원 정도 수준이었고 그 고가를 한번 높여놨던 게 이제 32,000원대 한번 높여놨다가 다시 밀렸죠. 밀렸다 이번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32,000원대 구간 언더 구간이라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일단은 11선 구간에서 34,000원대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34,000원대가 주초에도 유지가 된다면 11선 구간 기준점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탄력적으로 굉장히 세죠. 움직일 때 방향성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추세선 정도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이번 주 흐름에서 메이저 라인 구간을 좀 터치를 한다든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보여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SOS랩,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 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S랩 같은 경우는 상승 기조가 계속 또 유지가 되고 있고, 상장 고가는 21,000원이고요. 상장 이후에 그 다음 이틀 동안 나왔던 고가 구간이 이제 15,000원대.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기준 이평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15,000원대를 돌파해 주느냐가 일단 뭐 투자 심리라든지 따라붙는 사람들에게 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시간에 한 1% 정도는 좀 올라와 가지고 이번 주에 14,0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뜰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차트 흐름들도 어제 이제 금요일날 자리를 잘 잡아주다가 오후장에 13,000원대에서 흐름 잡아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SOSR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올라올 때 쫓아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올라오면은 자꾸 위에서 두드러 맞는 형태의 움직임들은 계속 좀 많이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좀 안정성으로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퓨런티어도 이번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한번 보여줬다가 밀려 내려와서 이 구간대 추세선 찍고 다시 또 고가만 만들어줬죠. 다시 또 밀려주고 있어요. 고가에서 3만원대에서는 계속 윗꼬리를 잡아주고 있는,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래쪽에서는 그래도 반등 부분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000원 기준점으로 놓고 이번 주 한번 관찰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QSI라든지 에코I 뭐 이런 I라고 끝에 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지난주 상한가 갔던 종목들 또 이번 주 초에 지난주가 아니죠. 새해 전에 화요일날 월요일날 잘 갔던 종목들은 또 내일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압축한 종목들 위주로 놓고 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연속성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전은 못하고 있는데, 위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고, 이슈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관종 정리 한번 하도록 하고, 또 방송 시간에 뵙고 또 같이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